안녕하세요. 저는 77살 박순희입니다. 요즘은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걸 느끼지만 아직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따스하게 저를 감싸주는데 이런 순간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로 바쁘게 살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 어머, 벌써 9시네요. 시계를 보니 약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먹어야 할 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진 약통을 보면서 한숨이 나와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사모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매일 아침 전화해주는 우리 주치 간호사 김미영 씨예요.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 이렇게 전화로나마 안부를 물어주는 게 고맙죠. 네, 걱정 마세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약을 먹고 나서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요즘은 뉴스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나지 않아서 그저 소리를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답니다. 창밖을 보니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네요. 계절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걸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서랍 속에는 특별한 카드가 하나 있어요. 블랙카드인데 예전에는 이걸로 쇼핑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 만져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어머니, 저 왔어요. 매주 한 번씩 찾아오는 우리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님과 제가 함께한 시간이 길다 보니 제게 호칭을 편하게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랍니다. 정현수 변호사님은 제가 정신이 또렷할 때 위임장을 써둔 덕분에 지금은 제 재산을 관리해주고 계시죠.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머니 통장 잔고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 몇 개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책상에 서류를 펼치시더니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저는 가끔 머리가 아프고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있지만 아직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님, 오늘은 제가 백화점에 가보려고 해요.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쇼핑이나 할까 하는데 어머니,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원 한 명 붙여드릴까요? 아니에요. 저 혼자서도 잘 다녀올 수 있어요. 아직은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너무나 청명해 보여요. 오늘은 기분 전환 삼아 백화점에 가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백화점 중역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혹시 제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가방 안에는 제 신분증과 주소가 적힌 메모를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블랙카드도 지갑에 넣었답니다.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 출발해 볼까요? 어머니, 핸드폰은 꼭 가지고 가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정 변호사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서울의 한낮, 도심의 고급 백화점 앞에 도착했어요. 여름의 막바지 더위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마에 땀이 맺히네요. 백화점 입구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갑게 느껴졌어요. 어머, 이렇게 시원하니 좋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도 거리낌 없이 샀었는데 지금은 그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저기요, 할머니? 등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여기는 명품관인데. 직원의 말투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제가 입은 평범한 면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 했죠. 아니요, 구경하러 왔어요. 그러시다면 일반 매장이 지하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중하게 들리려 노력하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보면 됩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눈에 익은 브랜드의 진열장 앞에 멈춰섰죠. 유리장 안에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쪽은 고객님만.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게 들려요. 이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그게, 이 목걸이는 가격이 좀.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빠르게 다가왔죠. 어르신, 이 목걸이는 3천만 원짜리입니다. 다른 곳을 추천해 드릴까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죠. 이걸로 계산할게요. 블랙카드를 내밀자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카드를 받아들 생각도 않고 저를 노려보았죠.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런 카드를 어디서 구하신 거죠? 이건 제 카드예요. 어르신, 이런 식의 장난은 곤란합니다. 이 카드가 진짜라고 믿으라는 건가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죠. 저기 매니저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옆에 있던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죠. 아, 그게 제 카드가 맞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때가 종종 있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현실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경비팀에 연락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 카드는 도난 신고된 것 같네요. 매니저의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변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서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경비원 둘이 제 양옆에 서 있었죠. 할머니, 이쪽으로 오시죠. 경찰이 오시면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는 박순희입니다. 저는 명품관 안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는 동안 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죠. 이쪽입니다, 경찰관님.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어요. 한 명은 제 나이 또래의 아버지뻘 되는 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죠. 어르신, 이 카드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나이든 경찰관이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죠. 그게 제 카드인데. 카드사에서. 아, 할머니,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카드는 소수의 상위 계층만 소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젊은 순경이 끼어들어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죠. 정말이에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억이 흐릿해져 갔어요. 평소에는 또렷했던 기억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매니저님, 혹시 카드 도난 신고는 확인해 보셨나요? 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고가의 카드가 이런 분의 소지품일 리는 없잖아요. 매니저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이런 분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죠.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저희가 일단 보관하고.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순간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죠. 할머니, 진정하세요. 카드 주인을 찾으면 됩니다. 혹시 연락할 수 있는 가족분이 계신가요? 변호사님. 간신히 정현수 변호사님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죠. 핸드폰을 꺼내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보세요. 제대로 된 대답도 못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카드는 누군가의 것을. 매니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했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주변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불쌍하다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요즘 노인네들 말이야 하며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어르신, 일단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간신히 버텼죠. 제가 갈게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깐만요. 제 가방에 주소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여 메모를 찾아냈어요. 거기에는 제 주소와 함께 정현수 변호사님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은 이미 제 팔을 잡고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죠. 명품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백화점 밖으로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구경거리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어르신, 이쪽으로. 그렇게 저는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창한 하늘이 제 마음과는 달리 너무나 눈부셨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저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이 제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물어보고 있었지만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할머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카드는 어디서? 그때였어요.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정현수 변호사님이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박순희 의뢰인님 사건 담당자분이 누구십니까? 정 변호사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어요. 순간 실내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대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현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의뢰인이시죠. 정 변호사님이 건네는 명함을 받아든 경찰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대한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로펌이니까요. 변호사님, 그래도 절차 말씀하시기 전에 제 의뢰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카드가 정당한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가방에서 꺼내신 서류들을 보며 경찰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그리고 이건 박순희 의뢰인님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목록과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백화점의 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경찰관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하지만 정 변호사님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졌죠.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그제서야 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정 변호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쇼핑하러 갔을 뿐인데 도둑처럼 취급당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 변호사님은 서류를 정리하시더니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백화점 측에 연락해서 오늘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보유하신 백화점 주식? 아니요. 주식은 팔지 마세요. 제 말에 정 변호사님이 놀란 듯 쳐다보셨어요. 대신 저 같은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치매 환자라고, 나이 들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 변호사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시죠. 하지만 오늘 일에 대한 책임만큼은, 네, 그건 꼭 물어주세요. 하지만 너무 가혹하게는 말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석양이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는 마치 긴 악몽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정 변호사님께서 새벽부터 움직이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백화점 측에서 공식 사과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오신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10년간 어머님께서 그 백화점에서 사용하신 금액이 600억 원이 넘는다는 걸 알고는 그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를 썼든 돈이 얼마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제의 기억이 또렷이 떠오르진 않지만 그때 느꼈던 수치심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본사 임원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사과하겠다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모욕을 당했어요. 더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마침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 변호사님이 나가보시더니 곧 백화점 임원들이 들어왔죠. 박순희 어르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백화점 대표이사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뒤로 줄지어 선 임원들도 모두 허리를 굽혔죠. 어르신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누군지 알아서 이러시는 거죠? 제가 가진 돈과 주식 때문에.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말이 전곡을 찔렀나 봐요. 어제 저를 도둑처럼 취급했을 때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죠? 허름한 옷차림에 치매에 기가 있는 노인이라고 무시했던 거예요.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죠.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 너무 늦었어요. 돈이 없는 노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겠죠. 어르신, 이제 돌아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저 같은 노인이 많다는 걸. 그들도 저처럼 한때는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임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물러났어요. 그들이 나가고 난 뒤 저는 문득 옛 생각이 났어요.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재단 만들 수 있을까요? 재단이요? 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재단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바로 준비하도록 하죠.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가운데 저는 문득 미소를 지었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겠죠?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고 해요. 어머님, 기사 보셨나요? 정 변호사님이 태블릿을 들고 오셨어요. 화면에는 제 이야기가 크게 실려 있었죠. 치매 노인을 잡초 취급한 명품관. 블랙카드로 드러난 충격적 민낯. 기사 제목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 달린 댓글들은 조금 달랐죠. 우리 엄마도 치매해요. 이런 일이 또 있어선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나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드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변호사님, 우리 재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특히 의료계에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백화점 측에서 또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어르신,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저희 백화점에 실버 케어 라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에요. 그리고 백화점 측의 제안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곳에서 일할 직원들,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가 겪은 불행한 일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님,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간병인 김영애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요즘은 이렇게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영희 씨, 오늘은 백화점에 가볼까요? 네, 좋죠. 새로 생긴 실버 케어 라운지에 가보시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네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겪은 일로 인해 누군가는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요, 가보죠. 이제는 모두가 존중받는 그곳으로. 오늘은 백화점에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날 저를 무시했던 매니저와 직원들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한다네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정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새로 만들어진 실버 케어 라운지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이곳은 참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이에요. 노인들을 위한 편한 의자와 밝은 조명,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이 있죠. 박순희 어르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날의 매니저와 직원들이 서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희는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어르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죠. 젊은 직원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매일 아침 교육을 받고 있어요. 치매 환자분들을 이해하는 법,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르신,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매니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죠. 이제 함께 변화해 보아요.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다른 직원들도 교육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그럼 이제 함께 차 한잔 할까요? 제 제안에 모두가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답니다. 어르신, 저희가 직접 타온 차 한 잔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오늘은 우리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치매 환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쇼핑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죠. 어머님, 드디어 시작되네요. 정 변호사님이 기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백화점 실버 케어 라운지에는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답니다. 우리 어머니도 치매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혼자 쇼핑하러 가시는 게 걱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참가자 가족들의 얼굴에서 안도의 미소가 보였어요. 박순희 어르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잠시 망설였어요. 머릿속이 살짝 흐려지려 했지만 이내 또렷해졌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이 백화점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되었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 들고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존엄성까지 잃는 건 아니랍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이곳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존중받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곳으로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계셨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 블랙카드는 이제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었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까요. 변호사님, 네, 어머님.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이 많겠죠?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곁에서 돕겠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더없이 푸르네요. 이제는 제 기억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싶어요. 사람이 진정한 명품이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말에 모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겠죠?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요.